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장 서비스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어원과 정의, 서비스 4단계 특징까지. 그 다음에 관광 서비스는 관광 서비스입니다. 관광 서비스의 개념은 우리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패스해도 상관이 없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도 나오는 부분만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과 정의에서 서비스의 정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노예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서비스는 뭐다? 희생과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문에 섞여서 나올 수는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가 우리가 고객만족 관리 부분에서 고객만족에 정의한 학자들이 아까 전에 나왔었죠. 그죠? 아까 전이 아니라 전 시간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솜이 정의한 거, 베리가 정의한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두 개. 뭐 각각에 대해서 다 나오긴 했어요. 빈도수가 배솜베리가 더 높고요. 라스멜과 자이다물 같은 경우도 한 번, 뭐 한 서너 번 이상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자이다물은 서비스는 행위, 가정, 그리고 결과인 성과이다. 그래서 서비스도 기대 대비해서 우리가 받은 어떤 가정, 거쳐가는 과정에서 받는 결과라고 본 거죠. 그죠? 라스멜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하여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양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형 상품, 무형 상품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솜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족가 그리고 혜택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베리 같은 경우는 제품은 유형물, 고안물, 그 다음에 객관적 실체인 반면 서비스는 무형의 활동이나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키워드 쓴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외우실 때 키워드들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외우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죠? 배송 같은 경우는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기억하시면 되고요. 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비스는 무형의 활동이나 노력이다. 노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해서 기억하시고요. 라스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다, 무형이다로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를 내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무형이다 또는 유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들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외우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으로 서비스를 정의를 한 것은 자, 여기 이제 재화와 용역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재화, 용역은 서비스, 재화는 제품, 구별하는 지배적인 견해로 물질적인 재화와 비물질적인 재화로 규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잘 알죠. 보이지 않는 손, 경제의 논리였죠. 그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사람. 그래서 서비스 노동은 부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매우 전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처음 논의를 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뭔가 처음 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죠? 생산과 비생산의 논의를 처음 제기한 사람 누구다? 아담 스미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나 마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이는 비물질적인 것은 보존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마샬은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사람 다 시험 문제 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빈도수는 아담 스미스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정의를 조금 전에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활동론적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속성에 의한 접근, 그 다음에 봉사론적 측면, 그 다음에 인간 상호 관계론적 측면, 그래서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거예요.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경영학적인 서비스 정의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때 답이 뭐였냐면 결과론적 측면이에요. 결과론적 측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활동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미국의 마케팅 학회에서는 서비스란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연계되어서 제공되는 재활동, 효익, 혹은 만족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활동론적 측면에서는 이 활동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서비스란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판매될 경우에 욕망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 어떤 활동? 무형의 활동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아스 같은 경우도 한 재화의 형태에서 물리적 변화가 없이 편익과 만족을 낳는 판매에 제공되는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활동론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속성에 의한 접근은 라스멜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어떤 거? 무형의 제품이라는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주드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재산이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라는 속성을 제시를 하죠. 그죠? 여기서 문제는 요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요 두 예시가 보기에 들어가요. 보기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속성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속성. 그다음 봉사론적 측면에서는 서비스라는 어원을 가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론적 측면에서는 과거의 주종관계에서 하인이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봉사하는 기존의 통솔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발상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제공하는 봉사적 서비스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 그죠? 우리 기계로 대체한 게 뭐가 있어요? ARS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화 하는 거다라고 봤고요. 인간 상호 관계론적 측면에서 보면요. 서비스는 무형의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 그랬더니 제가 활동론적 측면에는 활동이 막 들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는 활동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끝까지 읽어보시면 일련의 활동으로 서비스 종업원과 상호 관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상호 관계에서부터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인간 상호 관계론적 측면이다. 이렇게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3단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3단계는 우리 크리스토퍼라는 경영학자가 3단계를 전 서비스 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장 서비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전 서비스, 비포 서비스 그래서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죠. 그죠? 그러면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예를 살펴보면 주차 유도원이나 상품 게시판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아하게 학문적으로 다가가면 뭐예요? 명시된 회사의 정책. 우리가 어떤 회사를 거래하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는 먼저 무엇을 봐요? 후기를 보잖아요. 평가를 보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명시된 정책과 고객에 대한 평가를 본다는 거예요. 정책에서 무상 1년, 무상 2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사 조직, 그죠? 그 회사 브랜드 네임을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유연성, 기술적 서비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사항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이런 지침을 제공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제 상호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인 상호작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고객이 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초창기는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업장에 들어서는 순간은 현장 서비스, 온 서비스 다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요소를 살펴보면 재고 품질의 수준,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백오더의 이용 가능성. 우리가 백오더 그러면 뭐예요? 오더라는 거는 주문이죠. 그죠?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 그죠? 재고가 없어서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백오더라고 해요. 그래서 백오더 이용 가능성. 그럼 지금은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주문의 편리성이나 제품의 대체성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서비스에서는 우리 재고 수준을 설정하고 수송 수단을 선택하며 주문 처리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서비스 요소로는 인도 시간이나 오더라는 건 주문이죠. 그죠? 오더 필터의 정확성, 그 다음에 인도할 때 제품 상태, 재고의 가용성의 영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이죠. 그죠?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서비스가 끝났어요. 종료된 이후죠. 그죠? 우리가 현장 서비스가 종료되면 나중에 뭘로 돌아와요? 뭐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불평, 만족과 불평이 돌아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평 처리 부서는 사후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료된 시점 이후에 유지 서비스로 보고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충성 고객의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후 서비스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후 서비스가 일어나는 부분은 대부분이 어디예요? 애프터 세일 서비스는 대부분 전자제품이죠. 그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전자제품. 그러면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게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부품, 그 다음에 제품 추적이나 고객 클레임 불만, 제품 포장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리 중에 일시적인 제품의 대체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시험은 각각 연결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현장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품 포장 이렇게 나와요. 얘는 사후 서비스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또 나오겠어요? 전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또 연결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 해서 구분하는 거 기억합니다. 요거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징은 총 4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4가지 특징을 좀 한번 우리 유추를 해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제품인가요? 서비스인가요? 서비스죠.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유형이다? 무형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무형성이죠. 그죠? 무형성의 특징을 가진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보통 강의를 할 때 학생이 없으면 강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비분리성을 가진다는 거. 반드시 고객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번, 2번.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오전에 제가 9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랑 강의랑 오후 한 5시에 제공하는 강의는 어때요? 강의 질이 틀려질 수도 있겠죠. 제공받는 장소, 그죠? 제공받는 사람에 따라서 강의가 달라질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질성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의를 재고로 보관을 하죠. 그죠? 보관을 해서 계속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직접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학생이 결석을 했어. 그럼 어때요? 그 학생에게 우리 재고로 보관했다 강의를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소멸성이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는 어때요? 우리가 표준화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서비스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의 분류는 미통계청 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초창기는 미통계청이 분류한 서비스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가장 바꾸기 쉬운 게 영리를 비영리로 바꾸는 게 가장 편하죠. 그죠? 이게 나왔었고요. 요 최근의 경향은 유통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통신업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죠? 유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인적 이동을 담당하는 수송 서비스가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이나 또는 정보처리 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상거래 관련 서비스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어때요? 장소적 또는 시간적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소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도소매 서비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 다음 비영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공익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공공행정이나 보건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 요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 재무, 보험, 그 다음 부동산,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된다?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된다.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의료나 교육이나 자동차 정비, 유지 서비스, 숙박, 여기서 숙박, 음식 연결하기, 그 다음에 의료, 교육, 그죠? 해당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소비자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전에 통신업을 집어넣어서 아까 전에 유통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통신 넣으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이 문제가 실제 문제예요. 예시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 서비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종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각각에 대한 업종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분류할 때 쇼스택이라는 사람은 경영학자겠죠. 그죠? 린 쇼스택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 그래서 우리가 전략 파트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귀에 담아 두시고 린 쇼스택 이 사람은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로 유형성 스펙트럼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분적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무형성의 지배가 가장 높은 게 교육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컨설팅. 그다음 가장 중간쯤에 있는 게 뭐다? 패스트푸드점 그래서 식당이죠. 그죠? 식당. 식당은 유형성의 지배와 무형성의 지배가 딱 중간인 정도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유형성의 지배가 가장 높은 것은 소금이다. 우리 소금 싸줄 때 서비스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청량음료라든가 순서대로. 그래서 소금 시험 문제 나왔고 청량음료 시험 문제 나왔고요. 패스트푸드점 식당 시험 문제 나오고요. 교육이다 컨설팅이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겠죠. 그죠? 그래서 유형성 스펙트럼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브락이 또 분류를 해요. 러브락은 2차원적으로. 그럼 변수가 2개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방정식처럼 변수가 2개다. 2차원적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5가지로 제시를 해요. 서비스 행위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서 서비스가 지금 현재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피크철, 뭐 성수기, 비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섯 번째는 상품의 특성에 따른 분류예요. 근데 이거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서비스 행위 성격에 따른 분류로 변수가 2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적 대상,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성격에 따라서 제공 성격이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한다, 사물한테 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면서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 의료, 호텔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시죠. 그죠? 이렇게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왔고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표 그대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오겠죠. 뭐 라에 들어갈 것은 은행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는 유형적인 눈에 보이면서 사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우리가 택배를 보내면 우리가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물 운송이나 장비 수리, 자동차도 맡겨놓고 우리는 빠지죠. 그죠? 그래서 사물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 대신에 눈에 보여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한테 제공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그죠? 그 다음에 광고, 경영 자문.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돈을 은행에 놓으시고 눈에 보이나요? 자본.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돈에 대한 서비스, 법률 서비스는 사물한테 제공을 하되 무형적이다. 눈에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 각각 색깔이 많이 바뀌는 거 보니까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 체킹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지 단속적으로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회원관계인지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계속 제공하는데 회원관계야. 가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뭐 있어요? 은행, 전화가입, 보험.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공하는데 공식적인 관계가 없어. 우리가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라디오는 언제든지 켜서 들을 수 있죠. 그죠? 라디오 방송. 그리고 경찰 서비스도 언제든지 가입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가 굉장히 단기적이야. 단속적이면서 회원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죠? 장거리 전화라든가 또는 연극 회원. 그 다음에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데 단속적이야. 이거는 렌터카나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에 회원 가입 안 해도 한 번씩 우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똑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피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이 많다. 지금 현재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전기가 어떻게 돼요? 많이 수요가 생기겠죠. 그죠? 많이 생기면서 피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화나 소방 이런 것들. 피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시간의 변동이 적은 거는 뭐죠? 보험이나 법률 서비스다. 그 다음에 피크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작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이 많은 거는 회계나 호텔이나 식당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피크 수요에 비해 공급 능력이 적으면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도 적은 경우에는 뭐예요? 위와 비슷하거나 기본적으로 불충분한 설비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간다. 근데 입지가 단일하다. 극장이나 이발소. 그죠?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가되 복수 입지다. 그러면 뭐예요? 버스라든가 패스트푸드죠. 기업이 고객으로 간다. 잔디, 택시, 그 다음에 방역, 단일 입지다. 그 다음에 복수 입지는 서비스 기업이 고객으로 간다. 우편 배달 우리한테 오죠. 그죠? 근데 복수 입지죠. 그죠? 긴급 자동차 수리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제 기억에 여기서도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특성에 따른 분류도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가 사람의 근거한 정도 그러면 노동 집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중도. 노동 집중도. 앞에서 제가 슈면의 서비스 매트릭스를 설명할 때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계에 의존하는 정도. 그죠? 사람의 의존 정도가 높다는 거는 뭐죠? 노동 집중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 집중도가 높으면서 그 다음에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가 높다. 호텔, 병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건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죠? 컨설팅이나 회계. 그 다음에 근거한 정도가 낮으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가 높은 경우 지하철이나 렌터카. 그 다음에 보시면 두 개 다 낮은 경우는 뭐예요? 전화. 여기에서도 제 기억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을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품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무형성이다. 무형성의 특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저장하거나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특허로 낼 수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쉽게 전시되거나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가격 책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질을 제품은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이질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제공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은 직원과 고객 행위에 달려져 있다. 서비스 품질은 많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공된 서비스가 계획되거나 촉진된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특징이 뭐다? 이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분리성을 보시면은 비분리성은 자 제품은 여러분이 제품 공장에 생산하는 공장에 가지 않아도 생산이 되죠. 그죠? 그런데
서비스는 와야지 생산이 된다. 그래서 비분리성이다.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죠? 서비스는 고객이 서로에게 또 영향을 미쳐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비분리성이 아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분산화가 필수적이다.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죠? 제가 지금 여기서 서비스를 생산하면 다른 곳에 가서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생산하고 여러분은 소비하는 동시에 유통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비분리성이다. 그 다음에 소멸성 같은 경우는 제품은 재고가 남으면 보관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1시에 떠나는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좌석이 2개가 남았어요. 이거 재고로 보관했다가 다음에 쓸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소멸성은 항상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반품되거나 재판매될 수가 없죠. 그죠? 뭐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다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잘 나오는 게 뭐다? 비분리성, 소멸성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형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유형화 시키면 되겠죠. 유형화. 그러면 서비스를 유형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제시하면 되죠. 그죠? 증거 제시. 그래서 문제점은 특허로 보호하기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진열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가격 설정이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체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국내 1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거 제시를 하는 거, 유형화시키는 거. 그리고 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에서는 구매 후에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그래서 감사의 메일이나 전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이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서비스가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품질이. 그러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르지 않으니까 고르게 만들어주면 되죠. 고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서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다.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성 같은 경우는 비표준성이라고 하고요. 전달되는 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업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고객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우수한 요원을 선발해서 훈련을 해라. 그리고 표준화시켜라. 수행 과정을. 그 다음에 고객 제한 및 불평 불만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연히 고객 조사를 하고요. 이 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균일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분리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대량 생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입 전에 우리가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를 교육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라.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여러 지역의 서비스망을 구축해라. 이게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성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이 문제잖아요. 재고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당연히 수요 공급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조화시켜주면 돼. 균형. 그 다음에 서비스 실패 시에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회복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유휴시설.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스키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스키를 타나요? 안 타겠죠. 그죠? 그러면 놀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 시설을 다른 용도, 새로운 용도로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직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재고를 이 소멸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기나 예약 같은 형태로 수요를 재고화시켜서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정신에 제공하는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는 정신에 제공하는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몸, 그죠? 신체에 제공하는 의료 같은 경우에 미용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사물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겠죠, 그죠? 아까 전에 뭐가 있었나요? 러블하게 분류해서 보셨죠? 그래서 택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었나요? 돈. 머니,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4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무형 자산의 무형 서비스, 이런 것들.
정신에 대한 서비스, 그죠? 지금 몇 개가 빠졌네요. 그래서 사람 정신에 대한 유형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애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고객, 예술정시, 공연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형 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의 돈, 그죠? 데이터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이런 무형적인 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와요. 회계, 법률, 은행, 보험, 증권, 투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누락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자, 사람, 신체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신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유형, 그죠? 우리 사람 신체에 제공하는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의료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미용.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게 뭔 것 같아요? 지금 의료라든가 미용 같은 경우는 내 몸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 사람 신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물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있죠. 사물에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뭐가 있었던가요? 택배. 그죠? 택배인데 책에는 아마 소포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사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죠? 굳이 사람이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게, 자, 가장 높은 거는 사람 신체에 제공하는 거, 두 번째 높은 거는 아까 전에 뭐였나요? 사람 정신에 제공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무형자산에, 얘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아, 얘가 세 번째가 아니고 얘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사물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건 안 나와요. 사람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 해서 첫 번째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사람 신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유형은 해서 이 유형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연결하는 거는 한 번 이상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걸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서비스의 개념은 여기서는 한 문제도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관광 서비스의 정의에서 기능적 정의, 비즈니스적 정의, 구조적 정의에서 정의 중 기능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 비즈니스 정의에 해당하는 거, 구조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번씩 다 나왔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은 관광 서비스의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사원의 헌신, 봉사하는 자세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 즉 세심한 봉사 정신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해서 기능적 정의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비즈니스적 정의 같은 경우는 관광기업 활동을 통하여 고객인 관광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치를 낳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정의는 어디다? 비즈니스. 그 다음에 구조적 정의 같은 경우는 관광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관광객의 요구에 맞추어 소유권의 이전 없이 제공하는 상품적인 의미, 그래서 무형의 행위 또는 편익의 총체를 우리는 구조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체킹을 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가 이 부분에 관광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포인트가 틀어졌는데요. 일단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본질적인 무형성이다, 이질성이다, 소멸성이다, 동시성이다. 그죠? 비용 산출이 난이성이죠.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비용 산출이 비교적 쉽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쉽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난이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선택 시에 지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유형적인 물적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갈 때, 호텔에 갈 때 우리가 5성급 호텔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편의시설이나 기본시설, 교통시설, 관광자원 이런 부분 물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고 플러스 호텔에 갔을 때는 어때요? 이 무형적인 인적 서비스도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죠? 이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 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와 의존 용역의 한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문장이 또 틀어져요. 어떻게 틀어질 것 같아요? 한계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진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품의 속성에 따른 구분에 의해 시설에 대한 물적 서비스의 의존성과 동시에 무형제 요소인 인적 서비스의 의존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죠? 고급 지향적인 물리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의 초창기에는 이 문장이 틀어졌어요. 이게 고급 지향적인 물리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현재 문장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손가락이 없네요. 그래서 세 문제 정도, 그죠? 세 문제 정도가 틀어져서 나오니까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그래서 관광기업에서는 우리가 그 관광 쪽에서 관광종사원을 채용할 때 보는 요소예요. 채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취업할 때 우리가 면접관이 보는 기준도 있죠. 그죠? 그 기준 같은 경우에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인성 당연히 보겠죠. 그죠? 근데 관광종사원은 한 가지 특성을 더 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성? 신체적인 특성을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 관광종사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득이나 학력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신체적인 특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거. 지식, 기술, 능력, 인성,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 해당하지 않는 거, 소득, 학력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 리더십, 그러니까 고객 개론 파트의 마지막 장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